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제사회를 리드할 지도자와 리더십이 결핍돼 있습니다. G7이라 불리던 선진국마저도 이번 위기엔 힘을 쓰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위기에서 유일하게 리더십으로 크게 주목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에 잘 대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대응 정책은 단순히 전염병을 막는 것뿐 아니라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때 우리의 사례를 참고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요즘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취미는 위기 극복이 아니냐는 말을 한대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능력에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생각할 수도 없던 나라였잖아요. 전 세계 원조를 받던 가난한 국가가 2020년 세계적인 강국으로 올라선 것도 놀라운데 이번 코로나19 위기마저도 극복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우리나라의 성장 스토리 궁금하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온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가슴 아픈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됐던 그 당시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을 정도로 나라가 정말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고요.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기사까지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처했던 현실이 열악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평가들은 정확히 50년 뒤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뒤바뀐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한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 있을 만큼 IT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 등급을 획득한 스마트 기기용 차세대 핵심 보안칩을 개발해낸 것처럼 말이에요. 또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은 그린 뉴딜의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한국과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나라들이 있어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만큼 다른 나라들에게도 베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가들에게 식량이나 경제적 지원, 방역물품 지원은 기본이고요. 행정과 의료 시스템까지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방역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70년 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던 외국인에게 기분이 쪼꼬레또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한때는 아파서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미제, 일제가 대부분이었던 전자제품이 이제는 한국 제품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박도 자동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있고요. K-팝이 인기를 끌면서 대중문화마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70년 전 전쟁이 막 끝났을 때는 절대로 상상도 못했을 군사력까지 갖췄습니다. 이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졌을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우리나라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훌륭한 방역 체계와 리더십 덕분에 자연스럽게 많은 나라들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만한 국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그린 뉴딜 정책까지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로 손꼽히는 이유죠.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40년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미국과 함께 G2의 패권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 국가가 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남북의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딛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빠르게 이뤄낸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와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G7 국가를 넘어 G2 국가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멋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 위기가 있으면 극복하고 그걸 기회로 바꿔 발돋움하는 나라,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죠?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옛날 옛적 원조만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성장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4차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